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과태료 금액은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집단 민원 현장에서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명부를 비치, 작성이 있고 비치가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1회 위반인데 이거 비치하지 않으면 600만 원, 1200만 원, 2회 위반하면, 3회 위반하면은 2400만 원까지 되는데 1회이기 때문에 이건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장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규정에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예,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경비원 명단이나 일시 장소 배치 허가 신청을 거짓으로 했다. 이건 가장 커요. 이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최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1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죠. 1000만 원짜리 이거 하나예요.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했다. 이제 이런 경우 1000만 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정당한 불이행했다. 이건 5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경비원 명부를 좀 전에 봤는데 400만 원이죠, 이거는. 400만 원. 요거는 이제 비치를 아까 이제 집단 민원 현장과 달리 비치만 안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최대 3회 위반해도 4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경비 지도사 선임도 마찬가지 400만 원이고요. 법인 주소지를 이전하고 12개월을 초과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이것도 40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최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400만 원이 되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가장 많은 거 또 물어봤는데 여기에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이게 최대 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 의무 불이행했다. 이것도 400만 원입니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서 감독상의 명령, 감독상 명령이 500만 원짜리죠. 500만 원이고요. 이건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요. 경비서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500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갈 위반 행위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400만 원 이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설명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것도 100, 200, 400입니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 되고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선임했다. 이것도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결격사유와 관련된 거죠.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것도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고. 복장 신고 있죠? 복장. 이거는 뭐 그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이름표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복장, 동일 복장 역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게 다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그러니까 1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인 아래와 같은 경우에 들어갈 위반 행위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보면 이게 600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600만 원, 120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2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 경비원 복장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100, 200, 300인데 집단 민원 현장이면 이렇게 세요. 600, 1200, 2400 맞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하면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요. 비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300, 600, 1200 이렇게 되거든요. 1200 이렇게 됩니다. 작성하지 않는 거하고 비치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을 물어본 건데, 작성을 안 하면 300부터 시작하고요. 비치를 안 하면 600이에요. 그래서 작성이 더 낮아요. 비치가 더 높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는데 이제 복장 이런 경우 집단 민원이다. 이것도 600만 원이고요.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했다. 자, 이런 경우에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1200만 원,
그 다음에 2,400 이렇게 들어가니까 답은 2번이 돼요. 여기에 명부 작성과 명부 비치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금액이 3천만 원의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 행위는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를 물어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않냐고 경비를 배치하거나 명단, 일시 장소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되죠. 1,000, 2,000, 3,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높아요. 감독상 명령 불이행은 앞에서 봤지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고를 허위 외의 사유로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건 300만 원짜리예요. 300만 원짜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비업자가 경비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50, 100, 200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앞에서 봤듯이 집단 민원 현장이었으면 300, 600, 1200 이렇게 되겠지만은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면 50, 100, 200 이렇게 되고요. 비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집단 민원 현장이면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답이죠. 이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은 이거 하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업 법령상 이제 경비업법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걸 물어봤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기계 경비업자가 이 체결하면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달라지죠. 횟수에 따라서 1회, 2회, 3회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이거는요 그냥 500만 원이에요. 횟수에 상관없이 이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100, 200, 3 여기 복장인데 이게 집단 민원 현장이네요. 집단 민원 현장. 이거는 이제 600, 1200, 그 다음에 2400 이렇게 돼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면 100, 200, 4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해서 근무 상황을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런 건 이제 근무 상황 기록 보관 문제는 가장 또 낮아요. 50, 100, 200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위반 횟수, 즉 1회 위반이냐, 2회 위반이냐, 3회 위반이냐 관계없이 하는 게 이 감독상 명령 불이니까 이거 잘 출제합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렇게 된다. 밑에 해설 한번 보실까요?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은 요걸 냈죠. 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제 이 500이에요. 이렇게. 근데 횟수에 상관없이 하는 것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달 이내냐, 6개월 이내냐, 12개월 이내냐, 아니면 12개월을 초과했냐 이렇게 나눠서 50, 100, 200, 400 이렇게 가죠. 이제 50, 100, 200, 400. 이거는 위반 횟수가 아니라 기간, 신고하지 않는 기간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자의 지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위냐 아니냐, 허위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400, 300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와 상관없죠. 이게 횟수와 상관없는 이 세 가지 꼭 보셔야 되고 거의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에 동일한 거 이렇게 내는데, 특수경비업자가 지정 신고를 허위로 신고했다. 허위로 신고하면 400이죠. 이게 400이고 허위가 아니면 300. 이거는 이제 뭐 상관없이 이렇게 부과, 이게 좀 보시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허위 외의 사유로 신고했다. 이거 300이죠. 이거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고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갔잖아요. 1개월 이내면은 50만 원, 6개월 이내면은 100만 원, 12개월 이내면 200만 원, 12개월 넘어가면 4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횟수와 상관없어요.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이렇게 배치했다. 특수 경비업자를요. 자, 이런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600, 1200, 2,40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1회 위반, 2회, 3회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2회, 3회
위반 횟수로 나눠진 거죠. 이건 위반 횟수가 아니에요. 그냥 위반 횟수가 아니라 1개월이냐, 6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50, 50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100, 여기는 200, 넘어가면 4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되는 거죠. 방금 세 가지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반 횟수와 관련되냐 아니면 기간과 관련되느냐 이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허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감독상 명령 불이행까지 잘 기억하시죠. 4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위반 횟수가 아니라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죠. 1번이 답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가 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페이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다시 보시면 1개월 이내냐, 아니면 6개월 이내냐, 12개월 이내냐, 12개월 초과냐. 이제 이렇게 나누잖아. 50, 100, 200, 400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게 답이고요. 경비지도에 선입하지 않는 걸 횟수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고 신고된 복장을 집단 민원 현장에 신고하였다. 그러면 600, 1200, 2400 이렇게 되죠. 근무 상황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위반 횟수에 따라서 50, 100, 200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나눠져요. 제가 다시 보시면 100, 200, 400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집단 민원 현장이기 때문에 600, 1200, 2400 이렇게 되죠. 저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밑에 나오는데 1개월 이내 기간이면 어떻다 신고하자면 50.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면은 100. 그 다음에 6개월 초과하면 200.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400 이렇게 되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비업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있죠. 이게 방송 제조업은 특수경비청 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송 제조업을 할 수 있어서요. 관할 경찰서장은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시설주가 신청해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개시설의 경비전화를 가사할 수 있죠. 그죠? 이때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경비업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한다. 이제 이게 삭제됐어요. 예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었는데 삭제돼서 틀렸죠.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경비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앞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도급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도급 실적이 없다. 그럼 취소해야 된다. 맞고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최근 3년간이 아니라 2년간이에요. 2년간 위반 횟수에 과태료를 이렇게 더한 금액입니다. 2년 내에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이나 관서장이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과태료 금액을 경감 또는 가정하는 경우에 경비법 시행령의 부과 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감이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위반 횟수는 2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청원경찰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원경찰법,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이 두 개의 법을 잘 보셔야 되죠. 청원경찰법 1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청원경찰법은요, 청원경찰의 직무, 그다음에 임용, 배치, 보수, 자 그리고 사회보장을 정하고 있어요. 사회보장, 청원경찰의 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요. 무기휴대나 실무보장 징계가 아니고요. 다시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이렇게 정하고 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주 청원경찰과 일반 경비활동의 이제 기본적 공통사항은 뭐냐라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복리활동, 이거는 이제 일반 경비활동만 있죠. 요거는 기본 경찰활동을 위한 형사법의 기초적인 이 집행활동, 이거 형사법의 집행활동은 일반 경비만 있고요. 준공공적 복지 이제 활동이다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4번이 답이죠. 범죄 예방과 기초 방어, 사전적 범죄 예방 활동 이런 부분이라고 해야지 청원경찰이 무슨 복지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청원경찰이 형사법을 적용하지도 않고요. 청원경찰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청원경찰법은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의 장소에서 준공공적을 위해서, 그래서 준공공적 이익을 위한 것은 좋아요. 근데 보시면 이 일반 경비는 준공공이 아니죠. 여기 청원경찰은 준공공은 인정이 되지만 이거는 공공적인 것이지 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공적이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의 요구에 따른 사전적 범죄 예방 활동, 그죠? 둘 다 경비경찰, 즉 경비국에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도 사전적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런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 청원경찰은 형법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정할 때 공무원을 보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원경찰 원래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형법이나 이게 벌칙을 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뇌물죄가 신분범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으로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하도록.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으면 민법으로 의하지만 국가기관 등에 근무한다면 이때는 국가배상법으로 의합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하예요. 여기 1년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청원경찰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원경찰은 그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상 경제상 장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면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형의가 선고됐달지, 또는 징계에 대해서 파면 해임이 됐달지,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면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에 반해서. 그 외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국가기관에 근무한다면 국가배상법으로 적용하도록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보는 것, 이게 답이죠. 앞에서 형법이나 벌칙 적용. 원래 공무원은 아니다. 자, 그러나 형법이나 벌칙 적용에 의해서만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뭐 경비 업무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이거는 청원경찰이 아니에요. 경비 진단에 관한 거, 이런 건 경비협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경비 도급계약과 관련된 사항과, 이게 도급계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민간 경비업이죠. 청원경찰이 아니고. 답은 1번인데 형법과 벌칙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문제 보시죠. 청원경찰관의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요. 의사에 반하여 면직 금지가 있는데 해임 명령권은 없습니다. 해임 명령권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또는 형의 집행이랄지 징계랄지 또는 신체정신상 장애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임 명령권은 없어요. 아예. 해임하라 이런 건 없죠. 특수경비원 배치를 목적으로 한 배치 폐지 금지, 배치 폐지 및 감축 사유를 명시하고 있죠. 함부로 민간 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감축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문에 보면 청원경찰법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가 나오죠. 형선고, 징계처분, 신체정상 장애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면직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직시킬 때는 그 사실을 경찰서장을 거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면직은 보고해요.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면직할 때는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승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조문 한번 보시면 청원경찰법 배치 폐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을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폐지 감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특수경비원은 정년일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건 경비업자가 이렇게 임용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려고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청원경찰을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작업장에 배치 인원은 변동 없이, 인원은 변동 없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달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폐지하거나 감축할 때에는 그 경찰 관서장에게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요청한 사업장일 때는 이제 배치 폐지 감축 사유를 또 알려야 됩니다. 청원경찰이 배치 폐지와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인은 이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에 노력해야 된다. 이게 노력만 하면 되지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까지 잘 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건 뭐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그렇죠. 면직은 보고만 하면 돼요. 임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면직은 보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그렇죠. 청원경찰은 신체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면직될 수 없다. 아니죠.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체상의 이상이 있다면 이럴 때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어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전문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신분보장 내용 옳은 것은 뭐냐?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를 배치하고자 청원경찰을 배치, 폐지,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조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축소된 경우에도 청원주는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아니죠. 감축할 수 있었죠.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는 인원을 배치, 폐지, 감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수경비원 배치하려고 또 인원 변동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을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의 배치된 청원경찰은 배치, 폐지, 감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유를 알려야 되죠. 폐지할 수는 있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휴직이나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활동을 해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이랄지 보호조치랄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수사는 안 됩니다. 청원경찰은 형법 그 밖에 벌칙을 적용할 경우 제한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아니죠. 이걸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걸 빼야 되겠죠. 형법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 보는 거지 제외하고라고 하면 안 되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할 모든 보고는요. 일단 원래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서장이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된다.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나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청원경찰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죠. 청원경찰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정하도록 앞에서 나왔죠.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에 준합니다. 청원경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령의 벌칙의 적용과 불법행위 아니죠.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국가배상법으로만 가는 것이지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은 형법과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죠. 청원주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되는 자에게 무기 탄약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형사조사 중이랄지 이런 경우에 사의를 표명했달지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장은 관할 청원경찰에 대해서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요 매월 4시간인데 실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게 반드시 4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의무냐 재량이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며 청원주는 직권으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아니죠. 무기 휴대는 청원주가 하는 게 아니라요.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돼요. 지방경찰청장은 보면은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지방경찰. 무기 휴대는 누가? 지방경찰청장이. 자, 그리고 매월 4시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맞는 거니까 4번이 이 답이 되겠죠.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는 거. 공무원으로 보는 건 형법과 벌칙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 형사사건으로 조사되면 무기를 지급해서도 안 되고요. 회수해야 됩니다. 지급했다면 매월 4시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요. 신분증을 지청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청원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청원주가 발행을 합니다. 신분증명서는요.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을 하고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을 하겠죠.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서 청원주가요.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경비업은 민간 경비업이죠. 청원경찰하고 구별되는 거죠. 청원경찰은 보수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요. 청원경찰이 60세가 달한테 당연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 경비원은 정년이 없어요. 그러나 청원경찰은 정년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청원적 지도, 감성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은요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같습니다. 근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게 감독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 경비를 부담할 걸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그렇고요. 청원경찰이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청장령 아니죠.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이건 이제 훈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바꾸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사업장 구역에 관한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서장의 감독을 받는 거예요. 지방경찰청장은 감독 명령을 하는 거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이 자리에 뭐 경찰법이나 이런 법, 청원경찰법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사는 안 되죠. 청원경찰은 공공안녕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상 고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 사업체 이렇게 장소에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준공공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밑에 해설 한번 볼까요? 청원경찰법의 2조는 굉장히 잘 나오죠. 이 청원경찰이란 다음 시설 기관 사업장의 경영자, 즉 청원경찰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을 해요. 조건으로 배치 신청하는 경우에 배치하는 건데 어디다 배치하느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그 중요시설 사업장 그리고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에요. 외국기관 국외 주재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업 이렇게 짱이다.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이 여기 시행규칙이거든요. 예,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선박, 항공기 등 수송수단이 있고요. 선항이죠. 선박, 항공기. 자,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시설사업장. 그 다음에 언통방인, 언론, 통신, 방송, 통인, 이게 인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학교가 들어갑니다. 학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 밖에 고도 경비를 필요하는. 아무튼 이렇게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장소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률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해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직법의 직무 수행한다. 그렇죠. 경찰관은 아니에요. 청원경찰은.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부상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청원경찰은 자신이 배치된 이 기관의 경비뿐만 아니라 그 구역에 관한 서장의 명령에 따라서 경비 업무를 이렇게 보조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면 그 기관의 경비뿐만 아니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배치된 기관에만,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구역만 되는 것이지 그 외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복무에 관해서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있으면 취업규칙에 당연히 따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청원주 신청에 따라 배치되고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 받죠. 청원주와 서장의 감독을 받아.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틀렸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주 청원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청원경찰은요, 경직법상 불신검문 되고요, 무기 사용도 됩니다. 무기 휴대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도 되는데 이건 안 되죠. 수사활동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밑에 보면은 경찰관 직무집행 불신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서 경고, 제지 이런 거고요.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도 제지할 수 있고요. 고통정리, 장비의 사용, 장구 사용, 분사기 사용, 무기 사용. 무기는 당연히 이제 청원경찰이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하나겠죠. 그러나 수사활동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주 청원경찰의 근무 적용이 이렇게 청원경찰이 근무 중 적용이 되는 법은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4번이 답이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4번이 답인데 수정이 안 되네요. 청원경찰이 근무 중 적용되는 법은 뭐다?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이 업무 수행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닌 거. 이게 수사활동은 안 되죠. 청원경찰은 수사활동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원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옳지 않은 것.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직법상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보고는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해야 되죠. 그죠? 모든 보고는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고요. 청원경찰은 경비관에서 수사활동 안 되죠. 수사활동은 안 되기 때문에요. 무기를 휴대에 필요한 대통령 기억하셔야 돼요.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을 정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지와 배치된 기관시설 사업장의 구역 내 그 구역에서만 되죠. 경찰상의 감독을 받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비구역 내에서 입초, 그죠? 초소근무, 소내근무, 순찰, 대기근무, 입소순대 맞습니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청원주의 감독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는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렇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외에 수사활동은 안 되죠. 맞죠? 이거 중요한 종목이네요. 답은 2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주 청원경찰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경직법 시행령을 보고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하기 앞서 취해야 될 행동으로 옳은 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천천히 구두로 앞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지키면서 꼭 필요한 것만 구두로 지체 없이 구두로. 이게 답이죠.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 후에 서면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